지금부터 제72회 한국사 능력 시험, 검정 시험 심화편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 생활 모습으로 옳은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민문이 토기 반달독칼이면은 청동기 시대죠. 자, 청동기 시대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고인돌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밑줄은 이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무제의 침략에 맞서 싸운 이 나라. 이건 뭐 고조선이죠. 한 무제의 침략에 맞서 싸웠다가 BC 108년에 멸망을 했었죠. 그 외에도 뭐 범금 8조라는 게 나와 있는데, 자, 어, 뭐 임신석, 희석, 칠지도, 자 이런 건 무관하고, 자 수도가 왕검성이 되겠죠. 오늘날 평양 지역.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겨울에 백제왕이 태제와 함께 정병 3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를 침입하여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자 평양까지 간 굉장히 북쪽으로 진출한 사람이죠. 백제의 최전성기류는 근초고왕이죠. 고구려왕 사유 고구관왕이죠. 화살을 맞아 죽었다. 이게 AD 375년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정월에 백제는 고구려 도살성을 쳐서 빼앗았다. 뭐 3월에는 고구려가 백제의 금연성을 함락시켰다. 신라왕이 양국의 병사가 지친 틈을 타서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병사를 내어 쳐서 두 성을 빼앗아 증축하고 갑사 1,000명을 두게 하였다. 자, 요 시기는 여기서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사부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부라는 인물은 어, 보통 이제 그 지증왕 때부터 지증왕 13년 512년부터 뭐 우상국을 정벌을 했다. 뭐 그 이후 이제 그 진흥왕 때 뭐 이제 이사부와 사담을 시켜서 뭐 대가를 멸시켰다. 뭐 꽤 오랜 기간 있었는데 아무튼 대략 6세기 이후에 그러한 인물이 됩니다. 이사부라는 것은. 근데 이게 371년이니까 요 사이 시기면은 대략 5세기 정도 400년대가 되겠고 이때는 이제 백제의 전성기가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죠. 신라가 기벌표에서 당군을 격파했다. 이제 나당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거죠. 이게 676년이죠. 그러니까 해당이 안 되고 2번 고구려가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천도하였다. 바로 최전성기 고구려 장수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그 평양천도가 427년이죠. 자, 너끈하게 되고 계백이 이끈 결세대가 황산물에서 패배했다. 이건 이제 백제 멸망을 하려니까 660년 연개소문이 정멸을 격 권력을 장악했다. 642년. 그래서 마지막 고구려 임금 보장왕 때까지 되는 거죠. 김춘추가 당으로 건너 군사 동맹을 체결했다. 진덕여왕 때인 648년입니다. 전부 다 7세기 이후의 일이고 2번만 5세기 400년대 일이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가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도읍지를 따라 가는 자 이거 한성 백제, 공산성 공주, 어, 웅진이죠. 그 다음에 부도산성, 이건 부여, 사비가 되겠죠. 자 하나씩 보면 고구려에서 남한 온조가 도읍을 삼았다 맞죠? 문주왕 때 웅진으로 천도한 거 맞죠? 그 다음에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는 벽돌 무덤 여기 무령왕릉이 있네요. 그 다음에 어, 왕궁리 5층 석탑이 있다. 자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자 실전에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확실히 알 수 있죠. 자 달을 보면은 이제 삽이 부여인데 백제 금동대학로가 출제된 것은 맞죠? 능상리 고분군 절터에서 나왔으니까 예, 바로 이 능산리가 삽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 왕궁리라는 것은 이제 여기 말고 이제 백제의 거의 마지막 7세기 때 초에 임금인 서동으로 유명한 무왕이 있습니다. 익산에 보면 이제 왕궁리라는 데가 있죠. 예, 거기에 석탑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이것은 쌍용총 벽화 계마무사 안악삼업은 뭐 무사 뭐 이런 거 나오면 당연히 이제 고구려고 고분벽화 고구려밖에 없죠. 자, 그래서 태학과 경당을 두어 인재를 양성하였다. 그렇죠. 중앙에는 소수림왕태 태학, 그다음에 지방에는 경당을 두었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고요. 자, 실전처럼 좀 빨리빨리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을 적절한 것은 자, 촐랑 문서에 나타난 수지체제 특징, 서시와 남시를 통한 상업열달. 이건 이제 그 통일신라기 경제를 좀 물어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여기 통일신라가 알려지는 것은 이제 울산왕을 통한 아라비아인들과의 교류이 됩니다. 통일신라기 때 주요 항구가 세 군데가 있어요. 수도 금성, 경주에서 가까운 울산항. 예, 요게 좀 중요하고요. 뭐 당항성도 있지만, 자 나머지는 상평창과 물가의 조절, 고려, 은병 화폐 고려, 진대법 고구려, 덩이세 이거는 사만, 변한 이쪽 그 가야 쪽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관련이 없죠. 예,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요. 예, 다음 7번 밑줄근 이 극가에 대한 설명은 무슨 정해공주묘 뭐 바로 발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어, 뭐 정당성이 대내상의 국정을 총괄하였다. 예, 삼성 6부인데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당성이 최고 관부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다음 8번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는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진성여왕 때라고 나와 있어요. 신라말 하대 혼란기의 극치를 이루는 것이 진성여왕 때죠. 자, 이 여왕의 제의식에 있던 사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때 그 신라가 거의 이제 망하는 길로 들어서게 되죠. 호족들이 이제 뭐 지네들끼리 독자적으로 수존하니까 중앙 정부의 돈이 없어서 조세를 독촉하니까 농민들이 드디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889년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봉기를 했다. 예. 그거하고 또 하나가 이제 그 당에서 귀국한 최치원이 시무 10조를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94년.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됐고요. 가 인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나는 지금 포석정에서 어, 이곳은 경영의 연애를 벌이다가 927년 후백제의 견훤의 습격을 받아 죽게 되죠. 예, 바로 후백제 견훤이 되겠습니다. 자, 후백제 이제 견훤에 대한 것인데, 자, 이 사람은 후백제인데 수도를 완산주, 전주 쪽에다가 도읍을 삼아 나라를 세웠죠. 예, 나머지 보면 후뇨 10조를 남겼다. 고려 태조, 경주의 사신가로 유명됐다. 이 경혜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허수아비 왕이죠. 경순왕. 나중에 이제 고려 왕건에게 귀부하고 경주의 사신관이 됐죠. 사위가 되고 금마저의 미륵사를 창건했다. 아까 서동으로 유명한 백제 무왕 광평성을 비롯한 정치기를 마련했다. 이거는 이제 후 고구려를 세운 국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예. 견훤은 뭐 후당 5월 당시 중국 5대 19 이런 나라들과 이제 교유하였다. 뭐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가에서 다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자 가가 분황사 모전석탑, 가문타지, 삼층선탑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부에서 무구정강 대단행이 방했다. 이거는 불국사에는 불국사 삼층석탑이죠. 틀렸고 1층 탑신에 당의 장수 소종광의 명으로 생긴 백제를 평정했다. 그래서 평제탑을 부르는 거 이거는 부여 정림사직 5층 석탑에 있는 것이죠. 틀렸고 자장의 건의로 설립이 된 것은 황룡사 9층 목탑이 되겠죠. 당시 이제 백제 등 시달리던 선덕여왕 때 설립된 것이고 오늘날 전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돌을 벽돌 모양으로 쌓았다. 벽돌 전자로 서 그걸 흉내냈다. 그걸 모존이라고 그러죠. 예, 이거는 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 되는데 선종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
이런 승탑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쌍몽사 철감성탑 탑인데 팔각 원당형 요 밑부분을 보면 팔각형의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죠. 이런 형태가 되어 있는데 고승들 사이 봉안한 뭐 이러한 승탑, 네, 탑비 내력을 적은 뭐 이런 것 등이 신라 말 하대 때 많이 나왔죠. 선종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승탑, 네, 대표적인 거 쌍봉사 철감사탑 5번이 되겠습니다. 11번 검색창에 들어갈 왕의 제위시기.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다. 흑창을 의창으로 고치다. 국자감을 두다. 바로 고려의 문물제도를 어느 정도 완성을 한 성종 때 일이 되겠습니다. 자,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 권유를 받아들여서 유교 중심으로 통치 체제를 마련했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고, 그래서 개경에 국자감을 두고요. 그 다음에 뭐 중앙 집권에서 12목 최승로의 권위에 따라서 설치하고 뭐 의창이라든지 또 광종 때 노비안건법이 있었다면은 이 사람은 다시 보수적 경향으로 신분 질서를 내세우기 위해서 노비 환천법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가에 대한 고려 대응으로 오는 것은 자, 이 자료는 초조대장경의 일부인데 이 초조대장경은 거란의 침입하고 관련돼 있죠. 현종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란족과 관련된 것이죠. 자, 그래서 1차 때 서희, 2차 때 양교의 선전, 3차 때 강감찬의 기주대첩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겠죠. 또 시험 문제 또 가끔 많이 나온 것은 고려 3대 정종 때 정종이 두 명이에요. 3대 정종 때인 947년에 이제 광종의 형이 되는데 거란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첩보를 받고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예, 요게 이제 거란의 본격적 침입에 앞서서 있었던 고려의 대비책이기도 하죠. 정답은 3번이고요. 13번 인물만 봐도 뭐 김부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대표적인 유학자이고 유교 사관을 바탕으로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삼국사기. 자, 뭐 이 사람 하면 유명한 게 또 뭐 있죠? 묘총의 난을 개경파의 선도주자로서 진압에 앞장을 섰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1135년에 일어났던 묘총의 난을 진압을 했죠. 14번 가에서 나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왕이 먼저 신하들을 권유하여 개경으로 환도하게 하였다. 개경 환도죠. 그렇다면 이것은 고려 원종대가 되겠죠. 1270년 이걸 통해서 여기 임유무가 나오는데 마지막 그 무신정권 잔챙이 집권자죠. 예, 이 사람이 제거되면서 1270년 개경환도가 됐죠. 몽골과 항전을 위해서 이제 강화도로 천대했다가 그 다음에 조이총이 난 이게 무신정권 초기인 1174년에 있었죠. 자, 백간이 최후의 집이 나와서 어쩌고 저쩌고 돼 있는데 정방을 두었다. 최후 집권이 어, 최소한 무신정권 이제 뭐 최씨 정권이 이제 그 최충원이 세웠으니까 무신정권 한 중반기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최충원 최후 여기 이의방이 나오는데 이의방 이의민 무신정권 순서가 이의방 정중부 경대승 이의민 그 다음에 최충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순서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무신정권 초기 이의방 때 조이총이 난다. 그 다음에 최씨 무신정권 때 최후 그 다음에 마지막 무신정권 임유가 나오고 개경한도가 나오는 그러니까 가가 됩니다. 가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어. 15번 밑줄근식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공밀항이 나오네요. 충렬항 또 공밀항이는 이 시기 원의 간섭기죠. 1200 뭐 충렬항 그러니까 이제 원 개경한도가 1270년이지만 이제 원에서 있다가 이제 들어온 이제 충렬항 1214년 뭐 그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뭐 문제 푸는 데 지장 없어요. 공밀항이 등극하는 1351년 약 한 80년 정도 되겠죠. 시기의 사실. 자, 이 시기에
앞뒤에는 이제 지배층의 교체가 있게 되죠. 자, 권문세족이 나타나죠. 음. 자, 기존의 이제 문벌 기조보다도 더 실력보다는 문벌에 의한 그런 것이 좀 강하고요. 도병마사를 확대 개편한 도평의사를 통해서 집단 기조 체제로서 왕권을 압박을 했죠. 예,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전혀 뚱딴지 같은 얘기예요. 정감독이 유포됐다. 이건 조선 후기 말기 때죠. 강조의 정변. 강조의 정변 1009년 고려 목종에서 현종으로 넘어가는 시기죠. 이건 거란과 항쟁이죠. 이거는 몽골, 거란, 여진, 몽골 이렇게 항쟁 순서니까. 그다음에 김보당이 의종 보기를, 그러니까 무신정변 바로 이유가 되는 것이죠. 1173년 이제 무신정권 타도를 위해서 일으켰던 난. 국정을 총괄하는 경우 교정도감이 설치되었다. 이건 최충원이 설치한 거죠. 1209년에.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는 것은, 자, 송사절의 한사못은 서궁이 지은 거 고려 도경이죠. 자, 이 사람이 당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고려의 그런 경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고려와 관련된 문제. 정답은 바로 서적점, 다점 등의 관영산점을 운영을 했죠. 예. 나머지는 고려 시대랑 관련이 없죠. 솔빈부의 말, 이건 발해, 송상, 개성상인 조선 후기, 부경, 고구려, 광산을 전문적으로 해는 덕대, 조선 후기. 예, 정답은 3번이고요. 가국가의 탑으로 오른 것은 원래 개성에 있었는데, 뭐 개성이 수도인 고려 시대에 자 만들어진 것이죠. 바로 원해의 영향을 받은 경천사지 10층 석탑이죠. 자, 이거 3번이죠. 예, 3번은 월정사 8층 8각 9층 석탑이 되죠. 1번은 그러니까 막 불국사 3층 석탑 같고요. 2번은 정림사지 5층 석탑, 4번은 화엄사 사자가 4명이죠. 4마리죠. 사사자, 아니 잠깐만요. 이게 어, 화엄사 사사자 석탑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음, 미륵사지 석탑이죠. 익산. 예.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를 풀 때는 고려 시대가 좀 탑이 좀 높아요. 10층 석탑이고 이건 9층이나 되죠. 고려 시대 때 다각다층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18번 밑줄근 임금에 대한 설명을 온 것은, 임금께서 민무고 민무질, 이건 태종의 처남들이죠. 어린 세자를 이용해 이게 뭐 양녕대군이고요. 자, 정도전을 수청할 때 공을 세웠던 셈입니다. 그러니까 태종에 대한 설명이죠. 자, 태종과 관련된 문제. 자, 하나씩 보면 공신들에게 역분전을 지급하였다. 이건 고려 태조고요. 계미자가 고려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진 금속 칼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들 세종 때는 갑인자라는 거 유명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정치도감, 이거는 이제 그 고려 원 간섭기 때 그 충목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예. 그때 이제 그러한 아 이제 그 정치 개혁 기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황 차류를 발행하여 기근에 대비하였다. 이거는 조선 이제 명종 때의 그 기근 대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자강의 고변을 계기로 남이를 처형하였다. 이거는 조선 이제 그 세조가 죽은 다음 예종 때 있었던 일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계미자. 뭐 세조에서 문화적과 관련된 것은 세자하고 그 다음에 원각사지 10층 석탑 요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가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 보면은 만리제라고 되어 있는데 최만리는 세종이 학문연구 편찬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어디에 부재야. 이거는 바로 집현전하고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자, 집현전은 뭐 세종 때 뭐 유명한 이제 그 학술 기구이기도 한데 약간 정치적인 성격도 있어서 단종을 좀 보필하던 인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단종 복위 운동을 계기로 해서 이제 성상문, 뭐 박팽년 이런 사람들이 여기와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어, 이제 폐지 시켜버렸죠. 1456년에. 자, 나머지 보면 은대로 불렸다. 이거는 이제 그 비서실에 해당하는 승정원이 되겠고요. 전문 강좌인 칠제 이거는 이제 국자감화 관련됐죠. 고려의 3사 같은 기능을 있어요. 고려의 3사는 재정 기능을 담당했고 관련이 없고요. 여기는 학술, 뭐 경연 뭐 이런 거 관련돼 있죠. 대사성은 어, 조선의 성균관의 수장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전하의 제위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전하께서 성군을 이으셨으니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악학개범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고려 성종 때가 조선 성종 때가 되겠죠. 예, 조선 성종 때 그런 제위기간의 사실인데 조선 성종 때는 이제 조선의 문물이 다 정비되었죠. 그래서 국가의 기본 대전인 경국대전이 완성이 되었죠. 그래서 경국대전 알아두시고 뭐 악학개범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국가의 그 의례에 대해서 정리한 국조 오례의 그 다음에 그 역사서는 동국통감 그 다음에 어, 지리서로는 동국여지 승남 뭐 이런 것 등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1번 밑줄근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연표해서 옳게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은 아, 인종이 즉위한 지 1년 되지 않아 사망했는데 이 인종이 지금은 윤원영 유님 등 외척간에 소윤, 대윤 등 이것이 이제 그 권력 다툼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을사사화죠. 최대의 사화 1545년에 있었는데 자 사화가 무오갑자 기묘 을사가 되죠. 여기 기묘사가 있으니까 마지막 그 을사사가 인종이 죽고 그다음에 명종 때니까 요 라가 되겠죠. 1545년. 22번 가사절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에도 막보의 요청으로 조선 후기죠. 1748년이면 또 이때 조선이 일본에 파견한 거 바로 통신사가 되겠죠. 자 하나씩 보도록 하면은 연행사란 이름으로 보내졌다. 이거는 이제 청해 보내는 사실단이 되죠. 암행어사 형태로 비밀리에 파견이 되었다. 자, 이것은 개항 이후에 조사 시찰단이라는 게 있는데 일본에 파견한 관련이었고요. 민영익, 홍영욱 씨, 서강범 등이 음, 참여하였다. 이거는 어, 이제 조미수 통상 조약 이후에 이제 미국과 수교를 계기로 해서 보낸 그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미국에 보내는 그러한 사절단이 되죠. 예, 요건 해당이 안 되겠고요. 민영이 그다음에 사행을 다녀온 여정을 조천록으로 남겼다. 자, 이 천조를 조문한다. 이거는 바로 이제 중국하고 관련된 거예요. 중국을 천조로 해가지고 높이 불렀죠. 그래서 조총록은 이제 그 명이라든지 청 같은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4대적으로 했을 때 남긴 것이죠. 주로 이제 명나라를 천조라고 많이 하죠. 자, 다 관련이 없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는데 관련 기록문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글쎄 이게 최근에 되었나 봐요. 저도 요즘 뭐 통 이거를 어,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우리 측에 의해서 된 건지 일본 측에 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것이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다음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은 것은 강희안의 특별전인데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작품. 자,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작품 딱 두 가지면 되죠. 강희안의 고사 간수도.
어떤 선비가 물끄러미 뭔가 물가를 쳐다보는 그림 바로 요 4번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안견에 목류 동원도가 있습니다. 몽환적 이미지 여기는 지금 없는데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밑줄근 전란 중에 있던 사실을 오는 것은 자 삼전도에서 굴욕적인 항복 이거 병자호란이죠. 병자호란 때 있었던 일인데 정답은 바로 이 3번이 됩니다. 김준용이라는 사람이 한능검에서 자주 나와요. 광교산 전투에서 승리했다. 뭐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뭐 김상헌의 형 김상용이 강화도로 이제 그 비빈 원소는 이제 그쪽으로 피신을 했는데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 버렸어요. 이때 이제 그 왕실 신의를 지키다가 건너오니까 청군이 오니까 그냥 폭사를 해버렸죠. 자폭을 했죠. 뭐 그거 외에는 잘 나오진 않습니다. 이종무가 대마도를 뭐 이건 전라인에보다는 이제 세종 때의 그런 우리 원정이고요. 강공립이 1619년 광해군 때 중립의견으로 사르우 전투 참전. 뭐 전라는 아니죠. 적당히 싸우다가 투항했죠. 조혼이 이건 임진왜란 때, 신립 임진왜란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5번 이 법에 대한 설명은 무슨 이원익의 박람회 판례가 없어져 선해총을 두고 이거 공람의 개형인 개동법이죠. 토지 결수에 따라서 쌀, 뭐 쌀을 주로 많이 내고 포 돈으로 내게 한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공납은 누가 담당하느냐? 현물은 바로 그 사람이 바로 국가에서 고용한 공인이라는 사람이 공가를 받아가지고 물품을 주문을 하기 때문에 상품 화체 경제가 발달하게 되죠. 양반에게도 군포를 거두었다. 이건 호포제, 이건 군역에 개혁하는 것이고 흥선대원군 때 실시를 했었죠. 일결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하였다. 선무공관포를 징수하였다. 이건 영조 때 1750년에 이제 실시한 균역법. 예, 그 군포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장정 1인당 줄여준 것이죠. 반으로 줄어드니까 그 부족책을 채우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했죠. 선문공관포, 결작, 그다음에 어염선세 이런 걸 계속 거두었죠. 전세를 풍용에 따라 9등급으로 차등 과세하였다. 이거는 이제 그 세종 때의 공법이라 가지고 농민들에게 전세 부담을 골고루 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풍용에 따라서 20에서 1가당 20에서 4도로 이렇게 차등 과세한 것이죠.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공랍에 대한 것이니까 4번 공인의 등장이 되겠습니다.